그래서 오늘 인물 탐구는 본격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고,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유설희 기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는 1957년 경북 상주에서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이제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육 문제에 굉장히 열성적이어서 대구로 이사를 가서 이제 경북고를 졸업을 했고요. 1976년도에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보기를 원했대요. 근데 본인은 행정고시를 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정치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그 농업경제학회라는 이 인협 서클에 가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뭐 전환 시대의 논리 같은 뭐 이런 책 읽으면서 토론하고, 당시에 그 을지로 향림교회라고, 여기가 이제 맞아요. 민주화 네. 운동의 성지였잖아요. 여기에 다니면서 박노해 시인 그리고 정현주 전 KBS 사장 뭐 이런 인사들이랑 만나서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아주 본격적인 이제 운동권 생활을 하면서 감옥을 좀 들락날락을 하게 되는데, 1977년도에는 서울대 도서관 점거 시위를 주도를 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이 돼서 영등포 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적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징역 1년을 이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이제 또 1980년에 서울의 봄이잖아요. 이때 이제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을 하면서 그랬군요. 예, 네. 시위를 이끕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여기에 이제 대구 지역 행동책 아니냐 이렇게 지목이 돼서 또 구속되죠. 네. 지명수배 받고 또 수감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취임 앞두고 사면이 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정부 때 한 번, 네. 전두환 정부 때 한 번에 도합 두 번을 대학 생활하면서 구속된 분이니까 네. 뭐 학생운동의 그런 표징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역경을 거쳐온 사람과 결혼한 부인분이 누굴지가 너무 궁금한데, 네. 부인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인연으로 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아, 민주화 네. 운동을 함께하던 친구의 여동생. 네, 네. 친구 여동생인데 그 친구 집에서 드나들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인이 된 건데, 그때 한국은행의 대구 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귀는 동안에도 고초가 모진 고초를 겪어야 됐는 게, 이제 뭐 사귀는데 막 남자친구가 지명수배를 당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공문실로 연행돼서 며칠 동안 뭐 조사를 받았다고 본인도? 하더라고요. 네, 부인도? 부인도. 네. 네, 부인도 아니 그때 여자친구였던 여자친구, 거죠. 예. 결혼하기 수혜자의 전에. 애인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 전 총리가 이제 뭐 석방된 이후에 이제 또 2년 정도 더 사귀다가 그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이 운동권은 사실은 이 시위 전과가 있으면은 그때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제한이 해요.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서점을 운영을 했는데, 부부가 그 신촌의 오늘의 책이라는 이런 서점이랑 그리고 서울대 앞에 백두 서점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다 부인이 이제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부인이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한 곳이래요. 본인은 이제 얘기하기로는 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지도 몰랐다고. 예, 그만큼 그런 경제 얘기를 생활을 완전히 다 완전 이제 와이프에게 다 배우자에게 맡긴 일이만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그때 뭐 운동권 인사들이 워낙 그 서점 운행이 약간 유행처럼 다들 많이 해서, 그 김문수 전 지사도 봉천동에서 대학 서점이라는 걸 운영을 했고, 이해찬 전 대표도 서울대 앞에서 광장 서점이라고 맞아요. 네. 이거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유미 씨가 이제 구치소를 이 들락날락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경양식 레스토랑, 독서실 뭐 각종 다 운영하면서 홀로 생활비를 벌었는데, 이 첫 월급을 언제 받았냐면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그러니까 20년 만에 첫 월급 봉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인의 배우자라고 해서 많은 분이 환상을 가지는 게 정말로 겉으로 화려한 삶을 살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사실은 정치인 전의 생활 자체가 뚜렷한 직업이 없이 네. 사회운동에 투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생길이 훤하게 지내오시다가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서야 좀 누릴 법한데 또 대구로 이제 간다고 하시니까 억지로. 얼마나 이제 가슴이 어떻게 보면 콩닥콩닥 뛰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김부겸 전 총리의 그런 가족 관계 중에 특이한 부분을 보면은 네. 따님이 또 배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딸이 3명이 있는데, 둘째 딸이 탤런트 윤세인 씨라고 해요. 그 이제 2011년에 SBS 드라마 뭐 폼나게 살 거야라는 드라마로 요걸로 데뷔를 해가지고 작품 활동은 드라마는 한 3편 정도를 했고, 2014년에 대구시장 선거 때 직접 뭐 가족들이 이제 지원 유세 나갔을 때 딸도 나가서 좀 화제가 됐고, 이제 2015년에 고려 아연의 최창근 회장의 아들인 최민석 씨랑 결혼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고려 네. 아연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비철 금속 분야를 대표하는 아주 아주 내실 있는 알짜 기업이죠.
진짜 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후에는 사실상 배우 활동은 은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설희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족적을 설명하면서 정말로 이제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유경선 기자도 이제 학생 운동 관련된 부분을 좀 취재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좀 네. 강조할 부분이 더 있습니까? 일단은 그 뭐 이제 가족이 겪어야 했던 어떤 그런 고초 측면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아버지가 이제 공군 중령으로 예편하셨다고. 맞아요. 예. 네. 또 뭐 여담인데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진짜 얼마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고3 나이일 때 김부겸 전 총리를 일찍 가셨대요. 났구나. 네, 또 이대 독자고 뭐 그런데 아무튼 빨리 이제 좀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 해서 아무튼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는데 한창 학생 운동을 하느라 근데 아버지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그때도 이제 왕성하게 현역에서 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꿈을 좀 펼치려고 하던 시기였는데 예, 전두환 시절에 그 대구 경북 지역의 계엄사령관이 학생 운동하는 자식의 아버지는 다 옷 벗겨라라고 했대요. 야, 예, 진짜. 이제 연좌제 뭐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진급 심사 때마다 성적도 되게 좋았고 아마 관계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참모들이 구명 운동을 해줘서 옷 벗는 거는 좀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이제 뭐 아까 이제 우설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뭐 김부겸이 대구 지역 행동책이다 이제 이러면서 전국 수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건 뭐 김부겸 총리의 주장입니다. 네. 수배 전단에 나의 인상 특징을 미남형이라고 소개를 했었다. 호남형 아니에요? 혹시 보니까 미남형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총리와의 이제 인연도 학생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를 보면서 연설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건 지금도 훌륭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이제 딱 재능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뭐 가족 생각도 하고 나는 이제 좀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서울대 당시 이제 1학년 학생들의 어떤 병역 문제를 논하는 그 큰 집회 12,000명이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모였다는 이제 그 맞아요. 집회에서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서 연설을 해라. 말을 잘하니까. 네, 그래서 어떡하지? 고뇌하다가 이제 결국 나가서 15분간의 연설을 했는데 당시 상황이 이제 우리가 계속 투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총학의 노선을 믿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였구나. 이거였는데 다 그냥 평정됐다고 합니다. 그냥 야, 연설 끝에 계속 싸우기로. 계속 예.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싸워 나가자. 이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사자후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 유시민 작가도 당시 같이 학생 운동했고 맞아요. 학생 네. 운동 지도부 하면서 인연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학생 운동사에도 이게 따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재적인 대중 연설가 김부겸이 마이크를 잡아서 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그런 주의 주장을 폈고 실제로 이게 그 서울의 봄을 여는 포문이 됐던 게 나중에 그 10,000명의 군중이 서울역 앞에 10만의 군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 신군부를 상대로 맞서는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의 앞단에 보면 김부겸의 연설이 있었다. 네.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연좌제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 중 재밌는 얘기 중 하나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네. 지금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 군부 정권 때만 이런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고 연좌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원래 정무수석실에 들어갔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정식 인사 발령이 안 나가지고 이상해서 자신을 데려간 정무수석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호처에 물어봤더니 그 신원 검증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군의 허락이 없는 거예요. 어떤가 봤더니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군 생활을 하다가 월북을 하셨었나 봐.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모르는 분인데 그분의 과거를 그 가수 경력을 이력을 갖고 있는 군에서 계속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경수 후보가 행정관 근무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지금처럼 뭔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자유로워진 게 정말로 최근의 일이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거네요. 일이라는 그러네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백암산이라는 뭐 암호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암호명을 알고 활동한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두각을 드러내니까 뭐 전국 수배되고 뭐 연설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작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령에서 쓰는 어떤 암호명을 만든 거예요. 배감산이라는 암호명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 할머니가 알고 보니 이제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이걸 몰랐고 그냥 네. 우리 장모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어떤 동네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당시 자네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돕고 싶네 이러면서 또 어느 날 막 수표로 500만 원을 놓고 갔대요. 아 진짜로? 근데 운동하고 하느라 돈이 없잖아요.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입금해서 쓰고 뭐 또 일부는 갚고 막 이랬는데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혁명 얘기를 꺼내서요. 아 갑자기 할머니가 혁명 얘기를 막 꺼내시고 너네 지금 운동 노선이 살짝 잘못됐다. 이 혁명 대우라는 말도 막 쓰면서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간첩이 있을 거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하고 이제 뭐 왕년에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빨갱이로 가족이 뭐 몰려서 화를 당했거나 예.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데 네, 뭐 어르신 저는 이제 혁명보다는 좀 이 현실 정치로 승부를 좀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지라 이제 인연을 끊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1990년쯤에 몸이 안 좋아서 강원도로 요양 간다고 사라졌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3년 뒤에 93년도에 93년도 1993년도에 당시 대선에서 이선실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요. 아 간접단 사건. 할머니가 북한 공작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일 때예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에 당시 이제 했었던 건데 이러면 당연히 대서 특필이 됐겠죠. 조직 사건으로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완전 북풍이죠. 완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작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북한 공작조는 김부겸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대요. 아 실제로 돈은 들어갔는데 그렇죠. 성과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포섭이 허탕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이선실이라는 그 할머니 간첩이 나는 김부겸을 완전히 전취했다라고 이제 허세를 좀 부렸대요. 근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암호명까지 이제 부여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리고 이선실이라는 공작원은 남한에서 10년 넘게 무탈하게 활약을 했으니까 되게 믿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공작원한테 말한 내용이 이제 수사 과정에 나왔는데 부겸이 이놈 키워서 혁명 정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도무지 협조를 안 해. 돈도 좀 줄려 했더니 받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 진짜 예. 뭐 에피소드 치고는 사실 섬뜩한 에피소드가 좀 아닌가 싶은데